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명륜대학에서 21세기 노노답하다를 강의하고 있는 한상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익힘에서 응용으로라는 주제로 학위시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남을 나와 같이 여기고 타인과 두루 화합하면서 슬기롭게 나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논어는 무엇을 제시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욕 리비 리빈, 기욕 다리 달인. 이것은 즉 공자는 말하기를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우고 내가 달하고 싶으면 남을 달하게 한다. 그래서 능근치비면은 가위 인지방야.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서 취하여 알 수 있다면 가히인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남을 세우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리비란 정치적인 출세 혹은 사회적 지위를 말하며, 달이란 기회가 이 도의 경지의 이름 혹은 세상사에 달통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기지심의 충, 조그만 거짓이나 망설임 없이 본성의 이치대로 자기 자신을 다하는 것,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축의급인의 서라 하면 자신을 미루어서 남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 이것을 축의급인의 서라 하겠습니다. 다음, 수양적 성찰로서의 달이라 함은 불환 막기지 구위가지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나를 알아줄 만한 가치가 있도록, 즉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타적 사고로서의 립이라 함은 불환무의 환소이립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걱정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탐하여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인격이 우선임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기욕립이 립인가 기욕다리 다리는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말을 남에게 하지 마라 고 하는 그 서의 마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로부터 타인에게 미루어가는 적극적인 서로 봅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기욕다리 달인을 도의 체인 충으로, 또 기욕립이 리빈을 도의 용인 서로 보고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을 세우는 일은 내가 양보하거나 도와줌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을 달하게 해준다는 것은 세우는 것과는 그 내용이나 의미가 다르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쏘기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동작 전체의 일관된 흐름을 중시합니다. 관역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수양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한 과정과 정신 수양이 올바로 전개될 때 저절로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양보해서 될 일이 아니죠. 오롯이 활을 쏘는 사람의 노력 여하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이 달하기를 바라는 진기지심의 충이 자신의 온전한 수양을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진기지심의 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진기지심의 충, 이리관지는 공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데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충서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진기지심의 충은 한마음, 일심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마음의 이치로 여러 이치를 모두 꿰뚫는다는 말이죠. 불욕, 인지가저아야, 오역욕 무가저인. 남이 나한테 가하는 것을 갖다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나 또한 다른 사람한테 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하지 않는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을 자연스러운 인이라고 말합니다. 남한테 가하지 않는 그런 거. 자왈, 삼오, 증삼을 말하죠. 오도 이리간지,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뚫고 있다. 증자가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증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이나 망령됨이 없이 본성의 이치대로 자기 자신을 다 하는 것, 그것이 곧 충이 되겠습니다. 천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가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명은 하늘이 부여한 바른 이치를 말하는 바 곧 천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충이란 군자의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억지로 애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 또한 다른 사람한테 가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행해지는 경지,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진기지심을 말하며 인의 근본임을 갖다가 말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축의급인의 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급인의 서, 일이간지. 아까 그 진기지심의 충은 일이고 축의급인의 서는 여기서 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 이치, 즉 만사에 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한 마음의 이치로 응하여 나아감으로써 여러 이치를 모두 꿰뚫는 것이다. 즉 이치는 하나지만 그 나님은 다양하다는 이일분수와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지만 내가 임금을 만나게 되면 나는 신하가 되고, 내가 우리 자식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내 부인을 만나게 되면 남편이 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해서 달은 하나지만 호수에 비치기도 하고 강에 비치기도 하고 바다에 있기도 합니다. 즉 서가 만사에 통하는 동전들이라면 충은 그것들을 꿰뚫는 새끼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소불력 물시어인, 내가 싫어하는 바를 남한테 베풀지 마라 했을 적에 마라, 이것은 그 자연스러운 인과 다소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기소불력이란 내가 싫어하는 바로서 진기지심의 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발현되어서 나온 것이 서입니다. 그래서 물시어인, 남한테 안 하겠다. 즉 물은 의도적으로 힘써서 행하여야 하는 수양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가진 스스로 그러한 마음이라면 서란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애써 노력해서 자기의 마음에 비견하여 미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서란 배우는 자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것을 의식하고 노력하는 비자연적인 행위로서 인과 구별되나 그 목적하는 바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충이란 감흥하기 전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서는 그 감흥에서 사물에 드러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충이 천도라면 서는 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적 성찰로서의 달이 되겠습니다. 자왈, 군자무소쟁, 필야사호, 읍양이승, 하이음, 기쟁야 군자.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다투는 바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활쏘기 많은 그렇게 경쟁을 한다. 읍하고 양보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와서는 그 벌주를 마시니 그 다툼이 군자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각자가 연마한 기량을 견주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활쏘기 사대에서 활쏘기를 하면은 그 나보다 더 잘 맞힌 그 이긴 상대를 미워하거나 질시하는 것이 아니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못 맞힌 그 상대에게는 진정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의 그 사례편에 보면은 이 활쏘기가 곧 인해도라고 합니다. 즉 덕을 수양하는 것이죠. 달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체험적 인식이며, 달인은 남 또한 능히 달했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부단히 자신을 닦는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달인이 되고자 하면 남을 달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 역시 진기하여 통달하기를 바라는 마땅히 갖추어야 할 수양적 마음 자세로 보아야 함을 말합니다. 상대 역시 실수를 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랄 때 자신의 의지가 더욱 돈독해진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2대1로 지고 있어요. 2대1로 지고 있어.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막 비기고 한 골 더 넣으면 이길 텐데, 시간이 막 흘러서 후반 40분 정도가 지났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그 시간 끌기로다가 별것 아닌 태클에도 쓰러져서 시간을 갖다가 벌고,
그럭저럭 패스나 하는 등 이 상대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물론 이기기 위한 방법이지만 소인의 행동이죠. 남을 달하게 하는 달인이란 상대가 잘 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는 소인의 마음이 아니며 자신의 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그 덕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공정하게 최선을 다할 때 비록 진 팀으로부터도 비난이 아닌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이부중, 군자는 반구적이, 과즉 물탄계, 소인은 반구저인 과이불계. 자하 말하기를 소인지 과야 필문. 이것은 소인은 활을 쐈는데 관역에 맞질 않았어요. 그럼 군자는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것을 자기를 갖다가 뒤돌아보면서 자기로부터 구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고치는 거를 갖다가 뭐 즉시 고치면서 꺼려하질 않아요. 근데 소인은 이것이 잘 안 맞았을 적에는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화살이 안 맞았다. 그러면 내가 꼭 쏠 적에 바람이 불었다.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고 막 쏘려고 그러는 순간에 뒤에서 누가 기침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잘못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자하가 말하기를 소인은 그런 잘못이 있으면 꼭 둘러대고 변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한 것이지만 그 보호 본능에 의해서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그 경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러한 잘못을 고치려 하기보다 변명으로 벗어나려고 애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발전은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골프 선수 고진영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년 전쯤인가 그 골프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를 했어요, 고진영 선수가. 그런데 그 스윙 코치를 갖다가 바꾸고, 그 드라이버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그 기구거든요, 그 골프를 할 적에. 근데 그것도 바꾸고 이렇게 계속적인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자 고진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현재 실력을 믿고 내가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한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경쟁자가 노력하여서 자신의 실력을 능가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인처럼 뭐 상대의 실수를 은근히 기대하고 우승을 바라는 것은 더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상대가 실수를 안 하면은 내가 우승을 할 수가 없고, 상대가 실수를 해야지 내가 우승을 한다는 상대한테 달린 것이죠. 따라서 내가 달하고자 하면 마땅히 남이 달하기를 바라야만 새로운 기술 창조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끊임없는 발전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요행을 바라는 것은 소인의 자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군자는 나아가서 상대의 훌륭함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요. 낮춤으로써 자신에게서 개선을 해야 할 점을 구하지만, 소인은 상대의 훌륭함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나의 뒤처짐이나 못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의 그 원인을 남으로부터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인은 그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변명을 한다는 것은 그를 두고 하는 말이죠. 지난 3월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경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속한 조가 한국, 호주,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체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후보들이 중국이랑 체코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랬는데 한국이 호주한테 졌어요. 그 다음번에는 일본한테 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미 자격 진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2라운드 진출 가능성에, 그런데 그 2라운드 진출 가능성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갖다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경쟁자들이 나한테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거죠. 조건은 일본이 호주를 꺾어야 되고, 뭐 사전 전승을 해야 되고, 체코가 또 호주를 이기는데 호주를 4점 차로 이겨야 된대.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이겨야 하고, 뭐 이게 지금 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차라리 확률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상대의 실수가 있기를 혹은 지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 뿐이죠.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타적 사고로서의 립이라는 것은 경쟁은 타인과의 비교라는 상대적 개념이 강하고 화합이나 관용,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기적 사고관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승패를 다루는 경쟁이라 함은 한쪽의 패배를 전제하죠. 진정한 용립, 진짜로 내가 서고자 하는 마음은 입신양명과 같은 외적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를 다함으로써 나의 뜻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설한 그 감흥을 해서 사물에 드러나는 것, 인도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자체가 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위가 없거나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갖다 근심하는 것은 밖을 쫓는 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을 지향하고 그 상대를 배려해주고 양보하면서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나의 행복만 생각하면 남의 행복을 다칠 수도 있지만 남의 행복을 생각하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설 자격이 없으면서 서고자 하면 명예를 탐하는 사사로운 욕심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보았듯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내각을 갖다가 이렇게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장관이나 높은 고위직의 그 자리를 갖다가 많이 추천을 하게 되고 뭐 하마평에 막 오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보가 되고 나면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득불 그거를 갖다가 하겠다고 나와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부정부패 그 뭐 안 좋았었던 얘기들에다가 뭐 모든 그 깨끗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들춰져요. 그래가지고 패가망신을 다 당하고 그 후보로서 그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탐하지 마라. 명예를 탐하지 마라는 뜻이죠. 인이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게 섬기는 것은 곧 그 사람은 인하지 않기 때문에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령 그 자리에 앉게 되어도 자신이 본 마음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집중할 뿐이에요. 높은 벼슬을 하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은 본 마음인 충을 실현한 결과일 뿐이지 그것을 갖다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리빈이란 인과 예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을 세운다는 것은 곧 나와 같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잘 되게 해주고 예, 즉 사양지심을 실천해서 그 사람에 앉혀놓는 거죠. 군자란 오히려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게 뭐냐? 오사지 민응신 공자 제자 중에 칠조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칠조계를 갖다가 하여금 그 벼슬을 시켰어요. 자, 공자, 사, 칠조계 사. 공자가 칠조계를 하여금 벼슬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대왈, 칠조계가 말하기를 오사지 민응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저는 아직 이것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자열, 공자 기뻐하다. 이렇게 이것을 막 이렇게 그런데 소인은 그 자리를 얻지 못했을 적에는 그 자리를 얻으려고 근심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얻었어. 기득지. 그러고 나면 환실지. 자기가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제 이거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올라섰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 잃을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래 그 자리에 못 있죠. 있게 진실로 구환실지 정말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되게 되면은 무소부지야.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거 위험한 그 소인의 그 행동이다 이거죠.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죠. 한 예를 이제 이타적 사고로서의 립에 관한 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가 수확한 옥수수는 그 나라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박람회에서 늘 1등을 차지했어요. 그 농부는 근데 그 봄이 되면 이웃 농부들에게 자신이 가진 제일 좋은 그 씨앗
그것을 나눠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농부 말이 봄이 돼서 옥수수가 자라면서 바람이 불면은 꽃가루가 이들판 저들판으로다가 날아다니는데 내 밭에 옥수수에 만약에 이웃의 그 좋지 않은 품종의 꽃가루가 날라와서 내 밭에 옥수수와 그 수분이 되게 되면은 품질이 떨어진다 이거죠. 따라서 이웃들이 그 최상의 옥수수를 기르는 것이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만족을 위한 이것을 갖다 이기적 이타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남을 위한다는 마음이 터럭만큼이라도 든다면 유학에서는 이 또한 사역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보다는 인을 행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도 생소했던 IT와 바이오 융합학과를 설립하면서 있었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젊은 교수가 학과 교수 시절 회의에서 모든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총장에게 신설학과의 첫 학과장으로 A 교수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장을 포함한 많은 이가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기부금을 끌어오고 학과 신설을 주도하고 그동안에 온갖 그 힘든 일들을 다 했는데 왜 학과장 자리를 다른 교수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었었어요. 하지만 학과장 자리를 양보하고 나자 오히려 일이 잘 풀렸어요. 융합학과 설립에 반대하던 목소리가 잦아들고 정부의 지원과 주위 교수들의 협력, 그다음에 학생들의 도움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신생학과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가 잇따라 나오고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학과가 여러 생겼어요. 기부금을 줬던 기업가는 당시 또다시 200억 이상을 갖다 또 맡기고 자신이 당연히 앉을 수 있었던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만일 자신이 학과장이 되었다면 주위의 견제와 가뜩이나 능력 있는 교수한테 시기와 질투,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지속적인 반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었죠. 진정으로 내가 선다는 것은 입신양명과 같은 그 외적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모를 쫓는 것일 뿐이다. 남을 세움으로써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나는 내가 기대한 바를 이미 달성한 거예요. 게다가 남들에게 나의 진정성을 보인 것이고 그래서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욕을 배제한 진정성은 어디서나 통하는 법이다. 당시 자리를 양보한 젊은 교수는 현재 카이스트 총장으로 있는 이광영 교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타적 이빈을 행함이 현재의 그를 만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배움이란 모름지기 스스로를 낮추어야지 내가 높다 하면은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특히 이 기량을 향상해야 하는 기회에서는 더욱 경계해야 할 자세다. 달인이란 내가 남을 달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 역시 징계하여 통달하기를 바라는 수양적인 마음 자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타인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자이고 극복될 대상은 곧 자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빈이란 남을 세우는 것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을 지향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함으로써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는 나대로 또 행복하고 해피하고 하는 이런 상생을 추구하는 윈윈의 처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의 바탕을 둔 달인의 수양적 성찰과 서에 근거한 리빈의 이타적 사고로서 진정한 나를 세우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